정진튜브의 김정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 우리 부부를 위한 보험이라는 코너에서 첫 번째 시간, 자동차 보험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 전체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자손이랑 자상이라는 그 특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자손자상을 왜 첫 번째 컨텐츠로 잡았냐면, 인터넷에서 검색한 거랑 유튜브에서 검색해갖고 막 나온 자료들 있죠. 틀려요. 바로잡아 드리기 위해서 깊게 판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대인, 대물, 자손, 무보험차상에 긴급 출동, 마일리지 특약,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어요. 대인은 뭡니까? 내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인에서 보상이 되겠죠. 대물은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량 혹은 물건 아니면 시설 이런 것들을 훼손시켰을 때 보상이 나가는 겁니다. 자차는 뭐예요? 이런 과정에서 제 차가 훼손이 됐을 때 제 과실로 자차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요. 자차 비싸죠? 비쌉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뭐냐면, 차 사고가 났어요. 걸어가다 그럴 수도 있고 운전 중에 그럴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가해를 했습니다. 차량으로. 그분이 그냥 친구 차 빌려가지고 보험 처리 안 돼 있는 차량을 가지고 제 차랑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보험이 안 돼. 돈도 없대요. 배째래요. 그럴 경우에 내가 만약에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무보험차 상해가 특약이 들어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보상을 받고 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긴급 출동. 이건 뭐 다 아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손 자상이 있어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내 실수로 사고가 났어요. 실수 있잖아요. 내가 혼자 사고 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나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약입니다. 자손자상이 생기게 된 이유가요, 자동차 보험에 자손자상이 없었습니다. 대인, 대물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배상에 관련된 특약은요, 본인이나 직계가족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나랑 상관없는 타인은 대인에서 나가요. 정작 본인이나 본인 직계가족은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냐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생기게 된 게 자손하고 자상인 겁니다.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인터넷에 자손은 본인만 되고 자상은 동승자 다 된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배경을 이해하셨으니까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표를 한번 볼게요.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안 하면 편집자가 안 띄울 것 같아서. 자, 여기 표 있죠? 표 띄워주세요 좀. 자손이랑 자상을 비교해놨는데, 자기 신체 손해를 줄여서 자손이라고 부르고 자동차 상해를 줄여서 자상이라고 불러요. 자손의 경우나 자상의 경우나 보험 적용 대상 본인이랑 직계가족이에요. 본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 이렇게는 다 자손자상의 범주에 드는 거고, 타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제도 포함 안 돼요. 그 적용 대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처리 방법, 자기 신체 손해 같은 경우에는 자손 상해급 한도가 있어요. 자기 신체 사고 상해 구분 및 급별 보험 가입 금액표 해가지고, 자기 신체 손해는 상해 등급을 분류로 딱 이렇게 해놨어요. 자손도 1,500만 원만 가입할래요? 3,000만 원 가입할래요? 5,000만 원 가입할래요? 할 수 있거든요. 그 가입된 금액,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했고 10급이다. 상해급수가 10급이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240만 원이 끝인 거예요.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수술비가 600만 원 나왔고 700만 원 나왔어도 아까 얘기했던 240만 원이 끝인 거예요. 끝인 거. 거기 안에 위자료, 휴업손해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수 넘어가는 금액들은 못 받는다는 거. 이게 자손의 가장 안 좋은 점이에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과실상계, 감액 여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자기 신체 손해에서 감액하는 항목 중에 안전벨트를 안 했을 경우에 앞좌석은 20%, 뒷좌석은 10% 감액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맞긴 맞는데 3년 전에 없어졌어요.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상법에서 조문 위반으로 그냥 무효 처리돼 버렸기 때문에 그 항목은 없어졌습니다. 옛날 약관에만 써 있고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과실상계를 따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과실에 대한 걸 잡겠다는 거예요. 혼자서 사고 낸 단독 사고인 경우는 이 과실상계 따질 일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이랑 접촉사고가 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엔 처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7이고 내가 3이다, 과실이. 상대방의 대인에서 7을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3을 내 거에 자손해서 보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처리하는 시간들이 걸릴 거 아니에요. 확정을 짓고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급이 좀 많이 늦어집니다. 단점이 있어요. 그걸 그냥 과실상계라고 써놨습니다. 자손의 경우는 이래요. 이게 후유장애에 대해서 따로 표가 있어요. 자기 신체 사고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 금액표 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별로, 장애 등급별로 이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으실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보험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사고가 있었죠? 있은 거니까 할증이 돼요. 할증은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 적용 대상 똑같아요. 본인,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안 돼요. 그리고 처리 방법은요, 자상의 가입 금액,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안에서 실제로
치료하는데 나간 비용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돼요. 그리고 위자료나 휴업손해 같은 경우에 이거는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대인에서 나오는 혜택대로 받으실 수 있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자산 가입금액 한도까지, 예를 들어서 5천이었다 그럼 5천까지만 나가요. 그 이상 나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도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산 가입금액 한도로 나간다는 점. 종합적으로 받아보셨을 때는 자상이랑은 자손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정말로 보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클 수도 있는데 자산 가입금액 한도까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자손에서 얘기한 표에서 하는 게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러기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땐 자상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증률은 10%. 이것도 똑같이 10% 적용이 돼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동승자는 자손, 자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인인 동승자 얘기하는 거예요. 직계가족이랑 본인 빼고. 자손, 자상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상관이 없이 대인 배상에서 나가요. 대인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가입한 보험에, 자동차 보험에 대인에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감액이 됩니다. 감액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고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 해가지고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을 했다. 그러면 그냥 못 받는 거예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다. 그럼 40%를 감액하고, 동승자의 요청으로 동승했다. 야, 나 태워줘. 그러면은 이제 30% 감액하는 거예요. 같이 탈까? 이렇게 의논했으면 20% 감액을 하고요. 그래도 타고 가. 내가 데려다 줄게. 이렇게 했으면 10% 감액. 강제로 태웠어요. 그러면 감액이 없고, 기준이 있어서 이 감액의 기준대로 대인배상 기준으로 처리가 되지만 표에 의거한 그런 동승자에 대한 감액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 실제로 감액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애 이거 전부 다 대인배상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도가 무한이에요. 무한. 자손이나 자상보다 동승자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감액이 포인트겠죠. 동승자인 경우에 대인을 사용했잖아요. 할증이 당연히 되겠죠. 보험료 할증이 이제 될 텐데 20%에서 25% 정도 많이 해주는 만큼 그만큼 할증이 많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요, 자손이나 자상은 본인과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기본적으로 자손이나 자상은 본인,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이 범주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타인인 동승자, 형제도 포함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체 손해나 자동차 상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타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인에서 배상이 나간다는 거, 이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자기 신체 손해 같은 경우에는 상해 급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이상 받기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책정된 금액이 있긴 하고 할증은 10%가 된다는 거. 다른 차량이랑 같이 부딪혔을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따지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급받는 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자동차 상해는 뭐예요? 똑같이 범주는 본인이랑 직계가족, 자산 가입금액 안에서 실손보상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넉넉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과실상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빠르다는 거. 그리고 위자료나 휴업손해, 후유장애는 다 대인배상에 대한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겠죠. 그 대신에 자산 가입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할증은 똑같이 10%입니다. 동승자는 뭐 자손이냐 자상이냐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이 없이, 동승자 타인은 대인이나 대물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이, 동승자는요, 동승자 타인인 동승자 직계가족 제외하고, 본인이랑 직계가족 제외하고 타인인 동승자는 자손이냐 자상이냐 막 뭐가 좋네 나쁘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안 돼요. 내 자동차 보험에 대인에서 된다라는 거. 한도는 무한이고 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막판 뒤집기로 뭐가 존재한다? 동승자에 대한 감액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만큼 감액되고 나머지를 받게 된다라는 거. 대인을 썼기 때문에 할증이 많이 된다라는 거. 20에서 25% 정도 된다라는 거. 3, 2, 1.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이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러면은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세요. 마치겠습니다.